제가 살아왔던 집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전에 뷰잉 갔던 집들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뷰잉을 갔는데 저랑 몇 가지 맞지가 않아서 들어가지 않았던 집, 그리고 그 플랫메이트들과 제가 맞지 않아서 탈락됐던 집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 나누듯이 얘기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제가 갔던 집에 진짜 더블린에 이런 외관이 있어 라고 할 만큼 정말 집이 너무 예쁜 거예요. 완전 취향 저격이라서 바로 문자를 보내서 나 이 집 뷰잉 가고 싶어 라고 해서 뷰잉을 신청하게 됐고요. 그 안에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보안도 되게 잘 되어 있었고 위치도 너무 좋았어요. 어학원이랑 거의 한 3분 거리? 뭐 이 정도로 정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뷰잉도 거의 막 1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때 제가 첫 번째 더블린 갔을 때 집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영어도 막 되게 서툴었는데 서로 맞장구도 치고 막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면서 얘기를 오랫동안 나눴는데 제 룸메가 될 그 여자의 한마디 말 때문에 마음속으로 탈락을 외쳤던 그런 집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면 혼자 쉬고 싶고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성향인데 그 여자애가 우리는 풀맥끼리 같이 산책도 가고 영화도 같이 보고 파티도 하고 얘기도 서로 많이 나누는 그런 정말 사이좋은 플랫메이트들이야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의 기준에서는 정말 프렌들리하고 좋은 집인데 저는 그게 정말 싫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애가 자기 진짜 예민해서 같이 자기랑 잘 시간도 맞고 일어나는 시간도 아침에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예민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안 좋았어요. 외국인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지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안성맞춤인 집이었는데 저에게는 조금 최악이었던 집이었죠. 여기서 팁 하나. 이렇게 뷰잉을 하실 때 풀매들의 성향이라든가 집의 분위기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다른 게 다 잘 맞는다고 해도 성향이 안 맞는다면 많이 피곤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집은 완전 시티센터였어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빨래도 방에다 말려야 하고 그리고 주방은 있지만 밥을 먹을 식탁이 없어서 음식을 하고 방에 가져와서 내 책상에서 밥을 먹어야 하고요. 여기서 팁 하나. 이렇게 거실 쉐어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거실 쉐어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거실 쉐어가 있는 경우에는 빨래도 거실에 못 말릴 뿐더러 음식도 해가지고 방에 와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뭐 침대에 음식 냄새가 별 수도 있고 룸메가 자고 있는데 음식을 먹기에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걸 다 챙겨주고 좋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저는 거실 쉐어가 없는 집은 조금 비추천입니다. 세 번째, 이 집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집이 진짜 급해서 여기저기 뷰잉을 많이 다녔는데 처음에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 한 7, 8, 9? 뭐 이렇게? 근데 너가 살게 될 방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방을 올라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침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제 방이 아니래요. 좀만 걸어가니까 또 문이 있어요. 거기에 침대가 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실 테지만 생각해보면 남의 방을 지나서 제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매한 중간에 있는 방 2개에는 남자애들 2명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자고 있는데도 내가 지나가야 되고 옷 갈아입을 때도 지나가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정말 최악이었어요. 네 번째로는 분명히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1층이었거든요? 근데 계단을 내려가서 지하로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밖의 뷰는 또 지하가 아니에요. 아마 이게 지대가 높낮이가 달라서 그렇게 건물이 형성된 것 같아요. 들어가는 문도 1층? 분명히 내려가는데 우리 집도 1층이에요. 문 열면 바로 방이 있고 주방은 밖에 있었어요. 원룸 같은 형태였는데 화장실을 가려면 문 밖에 나가야 돼요. 실내긴 한데 근데 우리 방문을 열면 옆에 다른 방도 있으니까 좀 이상하긴 해요. 그리고 이 집은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더블린은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어느 해에 거기가 물이 잠겼었대요. 그분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직도 한국인이 거기에 살고 있는지 그분도 모르셨대요. 5번째로는 트윈룸 집이어서 집이 정말 방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비행 신청하고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이 집도 제 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문을 열자마자 거실인데 거기에 침대 2개를 놓고 사는 거예요. 자기네는 들어가서 방에 살고 얘네가 남자랑 여자랑 살고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한 집 진짜 많아요. 이상한 게 구성원이 어떤 애들인지도 정말 잘 봐야 돼요. 걔네가 남자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집에서 키우는 건 아니에요. 주말마다 놀러 오는 형태인 것 같았는데 문을 열면 나는 그 왼쪽 침대를 사용하는데요. 그 왼쪽 침대를 사용하는 거래요. 그럼 제가 그럼 내가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얘네가 왔다 갔다 하겠네 라고 하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진짜 이상한 집이었고 그 다른 트윈이니까 침대가 하나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른 침대 사는 애가 이 집 하우스홀더 애를 봐주고 렌트비를 안 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상했어요, 그 집은. 오페어를 해서 렌트비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상한 집인 거죠? 그래서 저한테 집을 넘기겠다고 한 사람도 정말 급하면 들어오라 이렇게 하고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구성원도 되게 이상했어요, 그 집은. 그리고 이 집은 여자들만 사는 집이었어요. 처음에 친구들이랑 뷰잉을 갔거든요, 그 집에. 친구들 중에서도 뭐 남자애들도 있고 여자애들도 이렇게 여러 명이 갔는데 미안하다고 남자는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그 친구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결국 이 집은 제 친구가 살게 됐는데 제가 가끔 놀러 갈 때도 움찔움찔하고 조금 불편했어요. 근데 장점은 여자들끼리 살기 때문에 거리낌 없는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었겠죠? 그리고 어떤 집은 하우스홀더가 집을 빌렸대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살 사람들을 구한다는 공고를 올린 거예요. 그 방이 3개라서 싱글룸 하나, 트윈룸 2개인 집이었어요. 근데 트윈룸에 침대 하나를 더 들여놔서 트리플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라고 생각했는데 가격도 이상했어요. 트리플룸이면 가격이 조금 더 다운돼야 되는데 트윈룸 가격처럼 좀 비싼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우스홀더는 이 집을 빌리는데 고생을 했으니까 자기는 렌트비를 안 내고 다른 입주자들한테 렌트비를 받아서 랜드로드한테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우스홀더도 되게 멍청인 게 아니 그렇게 사기를 칠 거면 자기 혼자서만 알던가 너무 막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다녀서 진짜 더블린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진짜 그 집에 들어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본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진짜 더 이상한 집이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분명히 어떤 다른 집들이 더 있겠지만 이렇게 자신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한다면은 내가 들어가지 않을 집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집을 구하는 것도 어떤 능력이 아니라 정말 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요. 왜냐면 조급해할수록 사기당할 확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당장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뭐 호스텔에서 잠시 살면서 집을 구할 수도 있고 단기방에 살면서 집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진짜 좋은 집 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직접 살아봤던 집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그 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조라든가 스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미지로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이미지로 준비했어요. 제가 처음에 살았던 집이 홈스테이인데 그 홈스테이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2층 집이었고요. 이렇게 앞마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뒷마당도 있었어요. 뒷문을 통해서 나가면은 여기에 홈스테이 가족들이 사는 집이 따로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낸 돈은 홈스테이인데
홈스테이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닌 게 조금 이상한 형태의 집이었어요. 나중에는 뭐 환불받고 그렇게 했지만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어서 홈스테이를 신청한 건데 밥만 주는 거는 홈스테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밥만 주고 홈스테이비를 내는 그런 이상한 형태였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제 친구가 살고 있는 홈스테이 3층짜리 집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요 집은 어땠냐면은 홈스테이 가격을 받았기 때문에 190유로씩 주당으로 냈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 일반적인 렌트처럼 달로다가 환산을 해보면은 94, 36해서 760유로 정도를 달에 낸 거죠. 그리고 이 집은 제가 760에 벙크베드를 사용했고 룸메이트가 한 명 더 있었어요. 되게 좀 비싼 집이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왜냐면 홈스테이였기 때문이에요. 집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은 어떻게 생겼냐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거실이 있었어요. 거실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서 문을 지나서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제 방이었고 제 방은 거실을 개조한 방이었어서 1층 주방 옆에 바로 있었고 여기가 바로 주방이었어요. 주방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개인 화장실이 있었어요. 다른 하우스메이트들이 방에 가려면 그 하우스메이트들은 요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2층에 싱글룸 하나 그 다음에 더블룸 하나가 있었어요. 싱글룸에는 아이리시가 한 명 살고 있었고 더블룸에는 브라질 커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집의 장점은 어떤 거였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우드 바닥이었던 거. 그래서 우드 형식이어서 좋았고 다른 거실은 이렇게 카펫 형식이었어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타일. 아무래도 물을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타일의 바닥이었어요. 우드 바닥이어서 좋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포함된 방이어서 그게 좋았어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제 방이 벙크베드였어요. 2층 침대여서 위에를 쓰든 아래를 쓰든 좀 많이 불편했었기 때문에 2층 침대 자체가 정말 NG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난 건데 이 집의 단점은 보일러. 어떤 집은 직접 자기가 샤워하고 싶을 때 틀 수 있다는 집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집은 바로바로 틀 수 있어서 따뜻한 물을 바로바로 쓸 수 있다는 집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집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침 뭐 7시부터 9시까지 셋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꼭 씻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 시간에 샤워를 못하면 친구네 집 가서 씻었거든요. 왜냐면은 친구네는 전기였어요. 친구네 집은 전기 샤워였는데 요 전기 샤워는 바로바로 뜨거운 물이 나와서 사용할 수 있는데 소리가 너무 커요. 소리가 완전 커가지고 조금 단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홈스테이 집 같은 경우에는 금액 말고는 정말 다 괜찮았어요. 왜냐면 금액이 싸면은 이 집에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홈스테이도 아니면서 홈스테이 돈을 받고 밥만 주니까 저희는 그게 조금 별로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밥도 저희가 직접 해먹고 그랬어가지고 요 집은 빨리 나오게 됐어요.
번째 살던 집은 렌트가 350유로에 per month였어요. 매달 내게 되는 돈은 350유로씩이었고, 그 다음에 하우스 타입은 아파트 쉐어였으며, 그 다음에 트윈 베드룸이었어요. 왜냐면 트윈 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방은 같이 쉐어하되 침대는 쉐어하지 않는 형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런 집에 살았어요. 이 집은 어떻게 생겼냐면 신식 아파트여서인지 보안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구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요 부분은 이제 복도예요. 제 방은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요 방이었고요. 요 방은 중국인 커플이 살고 있었고, 여기는 보일러실 겸 창고,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주방이었고, 주방이랑 여기에 커튼을 임의로 하나를 달아서 여기에 거실 쉐어가 있었어요. 이 집에는 여기가 전체가 거실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테라스가 하나 있었어요. 이 집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신식이다 보니까 보안이 잘 되어 있었어요.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 비밀번호라든가 카드키를 찍고 들어가야 돼요. 건물 단지 안에 들어갈 때 한 번, 그리고 우리 건물에 들어갈 때 한 번 또 이렇게 찍고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장점은 날짜 상관없이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쓰레기 봉투도 종량제가 아니라 그냥 까만 봉투에 쓰레기 다 담아서 아무 때나 내다 놓으면 되는 형태였어서 비싸게 종량제 봉투를 사서 배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좋아하는 우드 바닥. 집 전체가 우드 바닥이었어요. 여기도 우드였고, 여기도 우드. 물론 복도도 우드고, 주방이며 뭐 거실도 다 우드였습니다. 딱 여기 화장실만 타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제가 우드 바닥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높은 천장고입니다. 높은 천장고를 가진 집이었어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너무 예뻤어요. 가장 기본적인 이것저것 넣어서 예뻤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깔끔했기 때문에 예뻤던 것 같아요. 요런 좋은 집에도 물론 단점이 있었죠. 거실 쉐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일러실 여기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 들어가서 버튼을 눌러야 돼요. 이 버튼을 눌러서 한 샤워하기 30분 전에 버튼을 눌러 놓으면 30분 후에 물이 데워져 있어요. 그럼 여기 물탱크가 있어서 요만큼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샤워가 끝나면 꼭 버튼을 꺼줘야 되는데, 만약에 끄지 않으면은 계속 전기를 사용하는 걸로 인식을 해서 물을 계속 데워요. 만약에 까먹고 한 3-4시간 지나면 그 다음 사람은 샤워하기가 힘든 게 물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샤워할 수조차 없어서 요거를 항상 인지하고 다녔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여기서 제가 장점이라고 했던 높은 천장고가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날이 좋을 땐 괜찮은데 겨울에는 난방이 되지가 않아서 너무 추워요. 천장고가 높고 그래서 공기가 잘 데워지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바닥을 데우는 난방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아일랜드는 공기를 데우기 때문에 천장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이 집이 정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쫓겨났어요. 왜냐면은 쫓겨난 게 서브렌트 때문이에요. 서브렌트.
제가 이거 서브렌트 전에 말씀해 드렸었는데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랜드로더가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랜드로더가 모르는데 서브렌트를 하면은 저처럼 사기당합니다. 하우스홀더가 랜드로더한테 돈을 안 줬대요. 저희한테는 매달 꼬박꼬박 돈을 받아갔으면서 랜드로더한테는 돈을 전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은 저희가 쫓겨났습니다. 다시 아일랜드에 가서 살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이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이 아파트에. 이 집이 굳이 아니더라도. 정말 제 스타일의 집이었어요. 집 사기를 당하고 잠시 단기방으로 있었던 집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지냈던 곳은 벙크베드였어요. 잠시만 머물 거기 때문에 집의 형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집의 형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잠시 머물면서 다음 살 집을 구할 임시 거처였기 때문이에요. 이 집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집도 되게 보안이 잘 되어 있었어요. 문 앞에 이제 카드키를 찍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요. 문으로 들어오면 왼쪽에 뭐 신발장이라든가 창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화장실, 여기는 샤워할 수 있는 이런 샤워 부스가 있었어요. 화장실 변기가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방이 한 칸짜리였는데 이 집이 제가 듣기로는 렌트비가 무지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방 하나에 뭐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있는 작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렌트비가 한 1,300 정도라고 들었던 건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이 통 렌트비가. 근데 이 집에 물론 한 명이 내면 정말 비싼 돈인데 이 집에 어떻게 살았냐면 애들이 잠깐 방의 구조를 보여드리자면은 이 방에 다 침대예요. 정말 이렇게 퀸보다 큰 게 킹이죠. 킹 사이즈 침대가 있었고 벙크베드가 여기 하나 더 이렇게 정말 딱 맞게 붙어서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 어떻게 살았냐면 벙커베드에 4명이 잤어요. 1명, 2명, 그리고 1층에 1명, 2명. 그래서 4명이 자고 킹베드에는 하나, 이게 지그재그로 머리 요쪽, 여기 1명, 여기 1명, 여기 1명 이렇게 4명이 잤거든요. 그 총 이 집에 8명이 살았어요. 어떨 때는 여기 있는 소파에서 1명이 자고 바닥에서도 1명 자고 이상한 집이죠. 전 잠시 머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없었고 잠만 자고 밖으로 나왔어요. 이 집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가장 크게 꼽을 수 있어요. 어가원에서 1분 거리였기 때문에 정말 편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놀 때도 정말 좋았고 걸어서 집에 오기도 편하고 너무 좋았어요. 위치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삶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정리정돈도 되게 잘하고 다 같이 잘 지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살고 있던 동안이에요. 그리고 4번째로는 집 없으면 아무나 다 받아줘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제가 그때 집을 잃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특장점이었죠. 얘네들은 집을 같이 쉐어하는데 큰 거리낌이 없었고 렌트비를 낮추는 거에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었죠. 인원. 이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들도 정말 많은 인원이 한 집에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해 보세요. 방 하나짜리 집이었는데 요게 방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뭐 거실이라든지 주방 그리고 화장실이기 때문에 방이 아닌 거죠.
몇 명이 쉐어하냐면 기본이 7명이에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리고 구성원이 정해진 게 아니라 오늘 다른 사람, 내일 다른 사람 뭐 이렇게 그냥 같이 돌아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으로는 집에서 뭘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고 씻고 나가고 요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렌트비를 아끼시려면 요런 집의 형태의 집에서 사셔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집도 다음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머물렀던 단기방이었어요. 단기방이었는데 이 집은 스튜디오였습니다. 우리나라 원룸을 생각하시면 돼요. 집 전체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위치가 정말 좋았던 게 대사관 근처였어요. 대사관 근처는 아무래도 안전하고 또 동네도 되게 좋아요. 공원도 근처에 바로 있었고요. 이 집의 구조는 계단을 이용해서 집에 올라와서 문을 열게 되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 바로 거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 주방, 화장실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 집의 장점으로는 대사관이 모여있는 밀집 지역이어서 동네가 안전하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스튜디오라는 장점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집을 쉐어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세 번째로는 동네 산책하기도 정말 좋고 지역 자체가 정말 좋았어요. 이 집의 단점으로는 테라스가 없다는 거예요. 테라스 있던 집에서 살다가 테라스가 없는 집에 살아보니까 빨래를 말릴 때 자연풍으로 말릴 수 없고 그리고 난방기로 말려야 되기 때문에 집안이 되게 건조해요. 계속 틀어놓으면은. 그리고 뽀송한 느낌이 없고 빨래가 정말 안 말라요. 이 집 겨울에 살았었는데 빨래가 정말 안 말라서 좀 힘들었어요. 건조기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난방을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집이 정말 추웠어요. 이게 아마 오래된 집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난방이 안 돼서 너무나도 추웠던 집이었습니다. 샤워도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겨우 집을 구해서 요 더블린 3에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기는 750유로씩 매달 내게 되는 형태였고 아파트였으며 그리고 화장실이 딸려있는 더블룸이었어요. 요 집에서 배웠던 점 하나가 렌트비를 낼 때 꼭 직접 받지 않고 은행을 통해서 입금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이제 돈을 낸 기록이 남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이 집 이후로부터는 제가 꼭 렌트비를 낼 때 직접 안 내고 은행을 통해서 항상 냈었어요. 이 집도 되게 신식이었고 우리나라 그냥 아파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 구조가 정말 비슷했어요. 이렇게 입구에 들어가면 이쪽에 싱글룸이 하나 있고 여기는 신발장 겸 창고로 사용했고 여기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여기도 싱글룸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사는 분과 여기 사는 분이 이 화장실을 사용했고
저는 요게 더블룸이 하나 있었는데 요 방을 사용했습니다.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던 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거실 겸 주방이었고 여기가 바로 테라스입니다. 이 집도 테라스가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장점으로는 신식이라서 집이 정말 따뜻했고요. 그 전 집이 너무 추워서 이 집이 정말 따뜻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집에서 파티가 금지였기 때문에 평온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랑 정말 잘 맞는 집이었어요, 상태는. 왜냐면 파티하면은 조금 많이 시끄럽고 그래서 집에서 쉬기가 애매해서 저는 파티 없는 집을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햇빛이 정말 잘 들어와서 포근함이 2배였어요. 그리고 이불 빨아서 테라스에 건조해도 뽀송뽀송하게 말라서 너무 좋았고요. 네 번째로는 렌트비. 아까 말했듯이 렌트비를 계좌로 낸다 그랬잖아요. 전에 살던 집에서는 렌트비를 계좌로 보내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렌트비를 낸 증명도 되고 안전하고 좋다고 하우스홀더께서 알려주셔서 완전 꿀 정보를 득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 집의 단점 같은 거는 그때가 2년 전임을 감안하면은 집값이 너무 비쌌어요. 방값을 정하는 거는 하우스홀더 마음이고 들어간 사람이 그 방의 가격에 동의하고 들어간 거니까 할 말은 별로 없었지만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치. 처음에는 시티랑 가까워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시티에 있다가 더블린 3에 있는 집에 가려고 보면은 가장 빠른 방법이 위험지역인 썸머힐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가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썸머힐을 지나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길 또한 조금 위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 너무 집에 가기가 멀어가지고 항상 썸머힐을 건너 다녔는데 나쁜 일을 당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악명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집 구할 때 지역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집도 제가 다음 집을 가기 위해서 잠깐 살았던 단기방이어서 금액은 잘 기억이 나지가 않고요. 하우스 쉐어하고 저는 리빙룸에 잠깐 살았었습니다. 집의 구조를 설명하자면 입구에서 들어오면 지하로 내려가요. 이 집도 집의 단차 때문에 아마 이런 구조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분명히 지하로 내려갔는데 1층이에요. 이게 반지하가 아닙니다. 입구를 들어와서 보면은 여기에가 바로 거실이 있고 방으로 가려면은 요 계단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2층으로 올라가는 개념입니다. 직진해서 들어가면은 이쪽이 주방입니다. 주방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고요. 이쪽에 세탁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여기는 뒷마당입니다. 이 집의 장점으로는 주방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보통은 거실이랑 주방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문으로 해서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단기방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랜드로더를 만났거든요. 랜드로더가 정말 좋았어요. 정말 착하고 그래서 되게 유쾌했던 기억이 나요. 이 집의 단점으로는 위치를 들 수가 있는데 위치가 무려
썸머힐이었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날짜가 안 비어서 아무데나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내게 됐는데, 물론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인종차별이라든가 그런 것들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는데,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뭐 핸드폰 소매치기도 당했을 뿐더러 시비도 걸기도 하고, 그리고 인종차별도 많이 당했더라고요. 정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조심하는 게 좋아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우스메이트. 제가 이 집에 오래 살 거는 아니었지만 같이 사는 친구가 담배를 집에서 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너무 싫었어요. 담배를 집에서 핀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쉐어인데 침대가 없어요. 바닥에 이불 깔고 베개 놓고 그러고 잤습니다. 하루 이틀이니까 참았지 정말 다시 요런 형태는 살고 싶지 않아요. 더블린 14에 있었어요. 무지무지 멀었죠. 어학원이랑도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또 이 집은 더블룸 쉐어였어요.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침대를 쉐어를 했었는데 되게 룸메를 너무 잘 만나가지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잘 지냈거든요. 여기는 렌트비가 80유로씩 주마다 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320유로씩 냈었던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제공해줬어요. 화장실 휴지라든가. 여기가 그리스 가족이 사는 집이어가지고 엄마랑 아들 이렇게 사는 집이어서 어떻게 보면 뭔가 홈스테이에 다시 들어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집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입구로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 방이 있었습니다. 이 방 되게 따뜻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인테리어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 집이 엄청 따뜻했어요. 왼쪽에는 아들 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거실에 따른 거실? 이거 뭐라고 생각하지? 딱 아일랜드의 전형적인 집이었어요. 여기에 TV도 있고 소파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이고, 더 들어가면은 여기가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이 정말 크고 아름다웠어요. 주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식탁이 있어서 음식도 해먹고 뭐 베이킹도 하고 그랬어요. 이 집에서. 그리고 여기로 나가면은 뒷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2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빨래도 말릴 수 있었는데 보통 여기에 있는 라지에이터에 빨래를 많이 말리곤 했습니다. 엄청 빨리 마르기 때문이죠. 이 집의 장점으로는 커요. 살아본 집 중에서 제일 크고 정말 좋았어요. 여기 아까 설명 못했는데 저희 방은 이쪽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집주인이랑 다른 중국인 유학생은 계단이 올라가면 요 위층 집, 2층 집에 살고 있었어요. 저희도 여기는 화장실 있다고 했지만 여긴 정말 화장실이고 샤워는 2층 가서 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가족이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가족이 사는 집에 남는 방 세주는 거라서 되게 홈스테이 느낌이 나서 좋았고, 그리고 던드럼이라고 쇼핑센터가 있는데 보통 시티에 살면은 가기가 멀게 느껴져요. 물론 루아스 타고 가면은 뭐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멀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걸어갈 수 있어요.
던드럼이 더블린 14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동네가 무지 평온해요. 시티에 살면 정말 정신없고 시끄럽고 그렇거든요. 근데 더블린 14는 정말 제 스타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외 생활이 아마 더블린 14가 가장 부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도 물론 단점이 존재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시티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버스를 무조건 타고 다녀야 된다는 건데요. 버스가 많지가 않고 그래서 시간을 정말 잘 맞춰서 다녀야 됩니다. 항상 더블린 버스 어플을 생활화하셔야 하고요. 버스를 제외하고 장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 집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서 룸메. 보통 트윈룸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실 텐데 트윈룸 같은 경우에는 침대를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뭐 룸메랑 트러블이 있더라도 사실 불편하긴 하겠지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침대를 쉐어하기 때문에 룸메와의 사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동네도 멀기 때문에 막 이상한 상추찌개 같은 거, 김치찌개 먹는다고 상추찌개 같은 것도 해먹고 음식도 한국인이 싼이랑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식도 많이 해먹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집은 700유로 매달씩 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쉐어였어요. 여기는 원래는 중국인 친구들이 살던 집인데 잠깐 방학 동안 중국에 돌아간다고 해서 자신들의 짐들을 거실에 놓은 채 저희에게 렌트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보면 이게 바로 서브렌트인데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도 다시 또 서브렌트를 한 거죠. 집이 급하니까 아무리 이 영상에서 제가 뭐 좋은 집 구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찾아보도록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상 그 상황이 오면 그게 아니거든요. 막 아무데나 빨리 들어가서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때 또 서브렌트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그 하우스홀더 애들하고는 트러블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방에 사는 그 쉐어하는 친구들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어서 이 집을 다시 나가게 됩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도 보안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입구를 찍고 들어오면은 저희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는데 보안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입구에 카드를 찍고 들어와서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문을 지나서 복도를 지나면 여기가 바로 제 방이었습니다. 제 방이 있었고 여기에 옷 행거, 여기도 다시 옷 행거 이렇게 있었고 되게 심플했어요. 여기서 보일러를 꼈다 켤 수 있었고 여기가 화장실, 여기에 다른 트윈 베드룸, 그다음에 여기가 주방, 거실. 이 집도 테라스가 있었습니다. 테라스가 전에 살던 집처럼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아니라 그냥 문 열고 한 명 서 있을 정도의 테라스였어요. 그래서 요 다른 방에 살던 친구들이 여기서 담배를 피곤 했었습니다. 이 집의 장점은 동네가 안전하고 좋다는 건데요. 안전한 동네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더블린 14도 제가 선호를 하지만 시티에서 좀 더 가까운 곳을 생각한다면 더블린 4도 정말 좋아요. 두 번째로는 캐널이 있어서 산책하기가 정말 좋은 위치예요. 캐널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운하? 배가 정박해 있어요. 근데 그런 산책하기가 되게 좋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종 IT 회사들의 밀집 지역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 등 이벤트에 참여하기가 좋은 위치입니다. 단점으로는 위치인데 걸어가기엔 멀고 버스 타기엔 가까운 그런 애매한 위치예요. 그리고 보일러, 뜨거운 물 있잖아요. 그 뜨거운 물을 데워서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 이 집도 필히 보일러를 꺼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 전체가 카펫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카펫. 물론 화장실과 주방에는 타일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방이며 뭐며 카펫이어서 너무너무 청소하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싫었어요. 사실 살아본 집들은 더 많은데 내용이 너무 많기도 하고 해서 이 집을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직접 렌트를 했던 집입니다. 드디어 제가 집을 전전하다가 직접 렌트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 집은 그때 가격이 살짝 더 올랐었어요. 마지막에 나올 때는 저희가 연장을 조금 더 했었는데 그때는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1,400유로였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저희가 살게 됐거든요. 이제 밖에서 들어오게 되면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와요. 올라오면 여기에 공간이 있어서 저희는 신발을 밖에다 보관을 했고 요 계단 밑에 세탁실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그래서 빨래하고 건조기도 있고 뭐 바람 자연 건조 하려면은 요 세탁실에다 말리면 됐었습니다. 그 정말 좋아요. 그 밖에 자연 건조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그 집에 들어오면 여기에 바로 거실이 있고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이랑 거실이랑 그냥 요런 얇은 벽 하나만 살짝 반만 가려져 있고 오픈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화장실이 이쪽에 있고 화장실 천장고가 정말 높아요. 그리고 이쪽에 큰 방이 하나 있었고 여기에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는 킹싱글 베드가 하나 들어와 있고 큰 방에는 더블 베드가 하나 들어와 있었어요. 이 집의 장점으로는 위치, 시티랑 가까워요. 이 집도 어학원이랑 5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위치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위치에 대한 얘기인데 마켓이 정말 가까이 있어서 장 보러 멀리 안 가도 돼요. 세 번째도 위치가 정말 좋았나 봐요. 위치가 세 번째도 위치인데 요거는 짐. 운동하는 곳이 너무 가까워서 전에 다니던 데는 더블린 원에 있는 데였는데 안에 내부 구조나 이런 게 정말 정말 좋은데 뭐랄까 이 더블린 세븐으로 이사 온 후로는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멀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여기가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시설이 훨씬 더 좋고 집에서 가까워서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랜드로더가 정말 러블리했습니다. 집에 고장난 거 있으면 항상 와서 바로바로 봐주고 문제점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주려고 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전공하신 분이라고 해서 집이 깨끗하고 정말 좋았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탁실. 제가 마루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마루 좋아하고 높은 천장고. 근데 제가 또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빨래 자연 건조하는 거예요. 날씨가 물론 좋지는 않지만 건조기에 마르는 거랑 자연 건조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물론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 사용도 했지만서도 이 세탁실이 따로 있는 게 시끄럽지 않고 너무 좋았습니다.
단점으로는 하우스 특성상 너무 추웠어요. 겨울에 너무 춥고 이렇게 벽에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추웠어요. 따뜻해졌다 싶어서 끄면은 그 순간 바로 추워져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고, 두 번째로는 쓰레기 배출 문제. 아까 그 더블린1에 살 때는 쓰레기 문제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쓰레기도 되게 룰이 있더라고요. 종량제 봉투도 지역마다 다르고 수거해 가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종량제가 달라요. 그리고 날짜마다 기억해서 내보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다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봉투도 돈 내고 사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음이 잘 안 됐습니다, 이 집. 아랫집 다른 남의 집이거든요. 근데 아랫집에서 얘기하는 소리, 노래 트는 소리, 그리고 뭐 재채기 하는 소리 다 들려서 집에 좀 비추임. 집에 방음이 안 돼서 조금 그게 슬펐어요. 영상으로 본 더블린 집들은 어떤가요? 이 정도 봤으면 우리 진짜 어떤 집 구해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오시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 집에 들어 살게 되면 당연히 내야 되게 될 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